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작 입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경작이란 이런 과목이다 라는 것만 좀 체크하시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요. 또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니까 가볍게 보시죠. 여러분 경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작의 본질 이렇게 해놨는데 경제학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학은 수학이라는 걸 많이 써서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래프가 또 많아가지고 이제 좀 복잡한데 이건 이제 그래프 보는 방법만 좀 익히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지지 않고 약간 간단한 X축, Y축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주인공을 못 찾아서 발생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쉽게 정복 가능하고요. 사실 경작은 수학을 하는 건 아니고 수학은 이제 어떤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그냥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경제학을 좀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도대체 경작은 뭘 하는 건데? 그냥 우리 멍멍이나 야옹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욕심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작은 매 순간 희소한 자원에 직면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시요. 경작은 관심 대상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말로 보셔야 되는데 이 선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도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 어느 학원 다닐까, 무슨 시험 준비할까, 뭐 실강 들을까, 온라인 들을까, 뭐 그런 거 고민합니까? 다 그냥 선택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요, 말 그대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원화나 달러 같은 돈. 이게 자원이고요. 시간도 자원입니다. 시간도 자원이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 순간 자기한테 주어진 자원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잘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봐주시죠. 여기 우리가 나중에 계속 얘기 많이 할 텐데 레셔널이라는 게 레컨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뭔가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 극대화하고요. 최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할게요. 경제학은 인간의 선택을 다루는 학문인데 이 선택 이면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늘 같이 따라갑니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루는 거야.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최적화라는 말, 최적이라는 말을 익혀두세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시험 같이 주관식으로 쓸 건 아닌데 객관식에서도요. 이런 용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경제학을 정복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면 그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이 잘 됐는가를 평가를 해야지. 선택의 결과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평가에 대한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효율성. 이거는 경제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공평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처럼요.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바로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평성은요. 이게 뭐가 페어하다, 공평하다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요거는 약간 골고루 놀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골고루가 뭐야? n분의 1로 완전히 똑같이 놀아가는 게 골고루 공평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작에서는 기여한 만큼 놀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공평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고 합격을 해야 공평한 시험이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떨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붙고 그건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걸 다루는 게 경제학인데, 판단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고요.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이 희소해서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 메커니즘, 자본주의 메커니즘, 그거는 시장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이 가격이라는 게 우리 시험 볼 때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경작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빡시게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회계학은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좀 덜 해도 되겠다. 그런 선택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로 그거예요. 조정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우리 차차 지금 인트로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차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은 임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100만 원 준대. 그 임금 받고 내가 일을 할까? 안 할래. 근데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래. 그럼 4번 나오는 거잖아. 근데 100만 원 준대. 그럼 해야겠다. 등등.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금, 가격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과 가격 요게 바로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요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생적인 표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경제학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공부할까 말까부터 되게 선택의 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의 거리를 다루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을 다룹니까 하면 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 파는 거,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트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 이게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경제학은요 경세재민의 약자,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거기서 나오고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그리스 말에서 유래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정을 관리한다 이런 거예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가정을 관리하는 거, 이거는 세상을 관리하는 거니까 국가를 관리하는 거죠. 약간 우리가 한자식 표현이 좀 더 멋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관리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치,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시간,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굳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희소한 자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거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암기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거리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니까. 경제활동이 바로 이거야. 무엇을 생산을 하고
아니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을 벌려면 당연히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분배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랑 이거를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폴 사무엘슨 교수가 얘기한 경제학의 3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1차에서는 이거를 띡 해가지고 뭐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기본 밑에 이면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거야. 여러분 재벌 회장들이 돈이 되게 많잖아. 그 사람들도 늘 배고프고 뭐 부족하다 생각해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맞아요. 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늘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인스타 같은 SNS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거기 보면 자기가 맨날 가는 게 아니지. 어쩌다가 호텔 가고 어쩌다가 여행 가고 이걸만 올리는데 그거 좋은 것만 다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좋은 거의 연속이잖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 됐다가 잘 안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잘 될 때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야 쟤는 스트레스도 안 받나 보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서 희소한 자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거요. 그래서 앞에 합리적 선택 우리 이렇게 쓸 거야. 합리적이라는 게 좋은 거는 극대화하는 거예요. 맥스라고 쓸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내가 시험 공부를 1년 동안 했으면 중간에 준비됐다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면 점수 같은 거는 극대화하는 게 좋고요. 내가 간평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빨리 합격하는 게 낫지. 합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낫죠.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최대화 또는 극대화 이런 표현을 쓸 것이고요. 요거를 극소화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요 둘을요 합쳐서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쓸 거야. 지금 용어 정리만 살짝 들어두세요. 옵티마이제이션 이거를요 우리가 최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최적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정리하면 요 최적이라는 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중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좋은 가격, 최적 가격, 최적 생산량, 세금을 때린다 그럼 최적 조세 뭐 이런 것들 합격에 이르는 최적의 지름길 뭐예요? 프라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시겠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어느 한 사회가 모든 자원을 다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가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가능, 그렇죠? possibility, 예, 그 말이 있으니까 아니 왜 이게 가능한 이걸 얘기합니까? 그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자원이라는 게 희소성 이것 때문에 요 표현의 맥락에도 희소성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판에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쪽이 빵이라고 할게요. 빵. 이쪽이 미사일이라 할게요. 미사일. 그럼 빵과 미사일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가 경제학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무슨 뭐 회계학이라고 할게요. 뭐 민법 해도 되고. 자, 과목이 두 개만 있다고 상정할게요.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근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빵과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이 더 밖으로 갈 수 없는 거야. 시간과 자원이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제학과 회계학 점수를 나열하면 경제학만 공부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점은 경제학만
100점 맞고 회계학은 빵점 맞은 거고, 회계학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경작을 빵점 맞으면서 모든 시간을 회계학에 올인했는데 회계학의 점수는 80 이렇게 맞는 거, B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일부 경작의 점수를 포기하고 회계학의 점수를 좀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C점 이렇게 되면 C점은 경작을 80점 맞고 회계학을 60점 맞고 이런 점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요게 점수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한 점수를 나타낸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만약에 요 점을 선택했다 할게요. D점. 자, D점은 여기 보시면 내가 경제학 점수를 40점 받았는데 회계학 점수를 60 받았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낭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하죠. 왜요? 아니 내가 회계학 점수를 60점 받았으면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경제학 점수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8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D는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낭비가 존재하는, 네, 이게 바로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능력과 에너지,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점수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요건 어떻게 될까? 여기요. 2점. 2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작 점수는 100점인데 회계학 점수가 60점 이렇게 된 거야. 요 2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점, 도달이 불가능한 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달성할 수 없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개념 정도만 좀 보시고요. 이게 우하향한다라는 게 바로 희소성을 반영한다는 거, 그거는 기본 강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가 경작 점수를 여기서 이렇게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뭔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회계학 점수를 이만큼씩 포기를 해야 되네요. 그렇잖아.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게 희소성을 반영하고 뭔가 대가를 치른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하게 돼요. 근데 이거 많은 시간 투입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생산 가능 곡선 뭐 그런 것들 우선 입문 시간은 그 정도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요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인센티브. 뭐 그런 거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거나 뭐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간평사에 합격하게 되면 좀 뭔가 먹고 사는데 좀 더 지장이 없고 좋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것이고, 야, 간평사가 말이야 AI로 대체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야, 좀 뭐 그래. 그럼 사람들이 그냥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의대를 이렇게 막 갈까? 아니 뭔가 의대가 뭔가 더 인센티브 측면에서 좋다 생각하니까 몰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활동의 진짜 비용은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걸 선택하잖아요. 선택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포기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라임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 아, 그럼 프라임 말고 뽀라임 학원 이런 학원도 있는데 그 학원은 못 가는 거잖아. 둘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치른다. 이 대가를 우리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아쉬움에 따른 비용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특화, 분업, 자발적 교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모두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야. 비교의가 있는 분야를 선택한다. 선택할 때 당연한 얘기지. 내가 어떤 걸 더 잘하는가?
어디에 재능이 있지? 더 잘하는 능력, 사람마다 능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잘하는 능력에 좀 뭔가 특화하는 뭐 그런 것들, 그거 우리가 차차 계속 얘기할 거고요. 합리적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한계라는 게 마지널이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차차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좀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한계라는 말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한계 더 추가시 이런 뜻이고요. 얘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 경제학에선.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고 이게 이제 그래프에도 표현되는데 미분이 잘게 쪼개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랑 같은 말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수업을 1시간 들었어. 이미 1시간 들었어요. 들었어.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즉 고민해요. 이번 수업을 한 6시간에서 8시간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더 들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야. 수업 쉬는 시간에 1시간 더 들을까? 땡땡이 칠까? 1시간 더 들었을 때 얻게 되는 지식의 증가와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합니다. 한계라는 말은 그냥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그 뜻이야. 얻게 되는 이득이야. 근데 1시간 더 듣게 되면 스트레스랑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시간 더 들었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비용, 한계 피해 또는 비용 이렇게 할게요. 자, 1시간 수업을 더 들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 이득이 더 크다 이러면 어떻게? 1시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듣는 거지. 내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1시간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1시간 들었던 거 1시간 더 들었으니까 2시간 들은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1시간 더 들을까? 또 고민을 합니다. 1시간 더 들을까? 그래서 이걸 한계 편익을요. 우리가 마지널 베네핏 나중에 차차 많이 할 겁니다. 요거랑 마지널 코스트 비교해 봤더니 얻게 되는 만족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스트레스와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사과를 먹었는데 만족이 10이라 할게. 근데 사과를 하나 더 먹었더니 비용과 매스컴 때문에 비용이 12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해? 사과를 안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서는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몇 개를 더 소비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계 원리로 조금씩 한 개씩 더 추가하는 거니까 약간 인크리멘탈 뭐 그런 것처럼 점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선택을 할 때 판단 이렇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미시적인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균형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시장이 잘 작동되면 모르겠지만 시장이 좀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거든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장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죠.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붕괴되거나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쵸.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면 정부가 때로는 개입해요. 물론 정부가 개입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정부 실패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장기에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뭐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생산 능력이야. 자, 생활 수준은 우리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라 할게요. 아니 어떤 나라가 경제가 성장해서 부유한 국가가 되고 어떤 나라가 빈국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부국과 빈국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생산성에 따라서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똑같은 공격수인데 더 생산 능력, 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게 높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고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또 관심사가 됩니다. 요즘 특히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막 20,000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은 점심 저녁 다 짜장면 먹어야지. 그래서 40,000원 들고 갔는데 물가가 올라서 자, 아닙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00원입니다. 이러면 한 그릇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실업이라는 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요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시와 거시 나누는데 특히 거시는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경기 변동, 장기에는 경제 성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주요로 사용하는 어떤 주요 원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트로는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 수요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는요, 말 그대로 이게 디맨드라고 번역을 하고요. 공급은 서플라이를 번역하는 건데, 수요는요, 말 그대로 그냥 바이야, 바이. 구입한다라는 것이고, 공급은 생산해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메이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경제학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장은 우리 마트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나 전통적인 시장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듭니다. 특히 여기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자가 되는 거지. 주로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노트북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공급해요. 사과를 생산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만약에 시장이라는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부터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뭐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토마토 해서 뭐 면발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과나 스파게티나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요거 소비자. 우리를 소비자라 합니다. 가게라고 합니다. 소비의 주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에는요, 물건을 사는 바이어와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메이커, 공급자가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사고 파는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누가 시장에서 생산자가 될 것인가? 그거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분이 백종원 선생이에요. 여기 있는 게 저예요. 저. 짱이에요. 짱 박사입니다. 여기요. 홍길동이 있다고 할게요. 홍길동. 이렇게. 아니 그럼 살짝만 그냥 아이디어만 느껴보세요. 아니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다 할게. 근데 저는 20,000원의 돈이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만든다 할게요. 홍길동은요 50,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아니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없으면 백종원 선생은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들어 먹는데 저나 홍길동은요 스파게티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재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서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10,000원의 스파게티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할게요. 시장 가격이 10,000원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생산하고 누가 물건을 소비하고 누가 어떻게 결정돼?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해요. 이게 잘 보세요. 10,000원이면
백종원 선생 입장에서는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스파게티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야. 많이 만들어서 이거 남았네? 시장에 갔다가 줬더니 나는 만드는데 백종원 선생은 5,000원 드는데 10,000원에 스파게티를 사가는 사람이 있어. 백종원 선생 얼마나 이득이야? 5,000원 이득이지. 5,000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5,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었고요. 저는 어떻게 돼요? 제가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게 되면은 경작 강의 준비도 잘 못하면서 2만 원이나 비용 시간을 들어서 만드는데 시장에서 사 먹으면 10,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돼요? 10,000원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10,000원 이득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홍길동은 뭐야? 자기가 직접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생산하려면 5만 원이 되는데 시장에서 사 먹으면 10,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를 사 먹었을 때 5만 원 들어가는 것을 10,000원으로 구입했으니까 4만 원만큼이 이만큼이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만 봐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야, 경작에서. 그러니까 요 크기가 바로 뭐냐면 백종원이 시장에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이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자 잉여, 그냥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비자, 이 사람은 물건을 바이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득을요, 이거는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되세요?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국제무역까지 갈 때, 비교우위 갈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장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파게티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파게티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다 할게요. 만약에 P라고 할게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가격이 30,000원으로 상승하면 잘 봐주세요. 이렇게 자, P가 30,0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스파게티를 원래는 돈 주고 사 먹었잖아. 사 먹으면 10,000원인데 제가 생산하면 20,000원이었으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서 30,000원이 돼버리면 이렇게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만들면 20,000원인데 사 먹으면 30,000원이니까 저도 백종원 선생보다 능력이 떨어지지만 저도 메이커, 생산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산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할 것인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요, 이 시장의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짱 박사는요, 짱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하게 됩니다. 생산자로 변신 이렇게 전환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살짝만 요것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비자가 되고 누가 생산자가 되고 누가 간평사가 돼야 되고 누가 축구 선수가 돼야 되고 누가 가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그 능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그 일을 담당하면 된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뭘 가지고 결정하는가? 요거 시장의 가격이 바로 이걸 이제 가격이 바로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호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신호등 역할이라 보시면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로에 교차로가 있는데 차들이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까 말까? 좌회전 우회전? 이게 상대방이 움직이나 그걸 봐야 되는데 잘못 가면 또 오히려 꽝 부닥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에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신호등을 보는 거야. 그래서 빨간불이면 가지 말고 파란불이면 고. 뭐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에서는요, 이 가격을 통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균형으로 조정되는가, 그걸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해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가가 상승하거나, 뭐 등등등 그랬을 때,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수요 공급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라는 것은요, 시그널이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와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수요 공급,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될까, 스파게티 생산하는 사람이 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종원 선생은 5,000원에 생산할 수 있는데 저는 2만 원에 생산해요. 그러면 같은 생산자가 되더라도 백종원 선생이 훨씬 더 생산 능력이 뛰어나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런 것들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이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는요, 디맨드라고 했죠.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겠다라는 의사, 욕구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표현 하나 써주세요. willingness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입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요량은요, 주어진 가격 수준, 가격이 얼마일 때 당신은 몇 개 사려고 합니까?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수요량 지금은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니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에 대한 수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과를 살 것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Q라고 이렇게 쓰면 퀀터티 해서 수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과의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사과 소비량이 줄어든다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 다른 재화는 뭐 바나나, 뭐 배, 뭐 등등, 그것도 영향을 미칠 거야. 내가 사과를 사려고 그랬는데 사과를 대신할 만한 배의 가격이 더 싸졌다 합시다. 그럼 당연히 사과 대신에 배를 많이 사고 사과 소비를 줄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이제 소득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소득이 되는가?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를 더 많이 살 수 있겠지. 그 다음 사과에 대한 어떤 취향이라 할까? 테이스트, 선호도, 갑자기 사과를 먹으니까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과에 대한 소비량, 수요량은 더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상도 영향을 미쳐요. 예상 가격이라든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사과의 가격이 비싸질 것 같대. 그럼 지금 사야 돼요? 나중에 사야 돼요? 지금 당장 사야지. 나중에 일주일 후에는 2배가 뛰니까 그때 사면은 내가 많이 구입을 못하죠. 아니면 기대되는, 예상되는 소득, 내가 지금 당장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간평사가 돼서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럼 뭐 미리 땡겨가지고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요, 이거를 쭉 이런 식으로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걸 바로 수요 함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수요 함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Q에 대한, 사과에 대한 X를 사과로 할게요. 디맨드 이렇게 XJ에 대한 수요, 디맨드야, 디맨드. 퀀터티, 수요량, 얼마나 살까?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과의 가격, 프라이스로 할게. X 하점자 있으니까 이거는 XJ 가격이에요. 가격은 가격인데 Y라고 쓰면 다른 관련재,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이거 좀 익숙치 않더라도 그냥 살짝 봐두세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야. 소득, I라고도 쓰고 M이라고도 써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취향, 테이스트 이런 것들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면 기대, expectation, 기대 소득, 기대 아니면 가격, 예상 가격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수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차차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요, 생산자가 물건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아니, 생산 능력, 판매 능력을 지닌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야, 우리 얼마나 판매할 수 있지? 최대한 생산할 수 있지?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게 가볍게 보세요. 가격이지, 가격. 아까 얘기했잖아. 스파게티 가격이 더 올라가면 백종원 선생 입장에서 5,000원에 생산하는데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얻게 된 이득이 커지니까 생산하려는 의사가 증가하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이것도 있습니다. 아니, 스파게티 생산하는데 인건비 같은 임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스파게티 생산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아니면 정부의 조세라든가 보조금 같은 거. 스파게티를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스파게티 생산하면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당연히 스파게티 생산하는 비용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 외에 뭐 연관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등등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공급 함수로 표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할 거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좀 더 볼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잠깐 다시 와보면 스파게티를 생산하는데 백종원 선생이 생산 공급자가 됐어. 10,000원이었을 때 전 소비자가 됐습니다. 백종원 선생은 스파게티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5,000원에 생산했는데 10,000원에 팔았잖아. 5,000원만큼 이득을 얻었죠. 그게 생산자 잉여래니까. 저는요 2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스파게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스파게티 먹을 때 10,000원에 내가 스파게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000원을 절약했죠.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프로 봐야 되는데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죠. 자, 소비자 잉여다라고 하면 주인공이 소비자야. 제가 스파게티를 소비했습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저는 짱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냐면 최대 20,000원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었어요. 20,000원까지 willingness to pay 해서 지불 의사를 갖고 있어요. 이사 금액.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스파게티를 실제야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최대 나는 2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시장에서는요 실제는 10,000원이면 10,000원이면 구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불하는 금액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니, 저는 최대한 2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10,000원만큼만 돈을 냈어. 이 차이 얼마야? 차이 10,000원. 이득을 얻었네. 이게 바로 뭐라고? 소비자 잉여.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경작은 해보시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요 조금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직관적으로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도 그렇게 해야 돼. 늘 제가 OT 때도 우리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경작 과목이 회계사도 있고 7급도 있고 뭐 노무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출제 포인트가 달라요. 경작이 이렇게 있으면 나와 있는 뭐라고 할까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깊이랑 이런 것들 좀 틀립니다. 회계사는요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 않고요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토픽은 더 이렇게 방만하고 광대한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거는 약간 흐리흐리 깊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범위를 이렇게 다뤄요.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깊이 막 복잡하게 막 하진 않고 간평은 약간 그 중간이에요. 그리고 간평사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간평사 하는데 회계사 강의 들어야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난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먼저 농구를 열심히 해야지.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거나 이러면 자원이 희소하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간편 강의로 하시죠. 그리고 경작 강의로 하면 이제 7급으로 하게 되면 역시 출제 포인트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예 저도 그냥 책을 하나만 그냥 쫙 내가지고 그냥 객관식도 쭉 하면 뭐 공무원, 회계사 다 쓰면 좋잖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약간 포인트가 달라서 공기업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달라서 간평사에 맞는 문제들 중심으로 그리고 간평사에 잘 나오지 않는 거는 잘 설명 안 할 거예요.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나올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설명을 안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고 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요 마인드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림을 그려서 뭐 수요 곡선 먼저 수평이면 소비자행위 어쩌고 막 화려하게 우리 첫 번째 우리 시험에 그게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그거는 우리 기본 강의 때 다시 하긴 할 건데 요 마인드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할게요. 밑에는 혹시 이전에 공부하신 분은 한번 그래프로 보는 거 체크하시고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를 생산하는데 실제 받게 되는 수입 얼마 받았습니까? 2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생산자가 그 상품을 판매해서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수입 얼마면 되겠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5천 원이니까 최소한 5천 원만 이상 받으면은 나는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식으로 설명할 텐데 실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뺀 그 차이 15,000원 이게 뭐라고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잉여.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공급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개당 가격이 이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그 차이만큼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뭐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건 아니니까 바로 우리 기본 강의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드릴 거니까 이 정도 개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선 첫 번째는 경제학이 뭐냐? 뭐가 떠오릅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첫 번째 밑에는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얘기할 건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둘 다 교환을 통해서 스파게티가 거래가 되면 백종원 선생도 이득을 얻고 저도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소비자라는 수요자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